24번부터. 그지? 아, 시작이 활용이네. 그지? 오늘 시작이 활용. 우리 22번까지 한 거 맞지? 네. 그지? 자, 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4번. 어떤 상품의 판매 가격을 X% 내리면 판매량은 2X% 늘어난다고 한다. 가격을 내린 후 총 판매액이 원래 총 판매액의 9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이거다. P 더하기 Q를 보라. 요거는 사실 앞쪽에서 방정식 쪽에서 나왔었어. 인상한다, 인하한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요걸 정리해보자면 이랬었지. A1이 있는데 X% 인상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10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했잖아. 그지? 얼마라고 썼어? 100분의 100 플러스 A. 맞았어. 그거야. 그렇지. 근데 A를 곱하고 A에다. 그지? 그걸 어떻게 했냐면 A1에다가 A1의 X%를 올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A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X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요게 원가 A1이 원래 금액을 얘기한 거고 요게 인상된 금액을 얘기한 거고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인하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판매 가격을 그랬으니까 어떤 상품의 판매 가격을 A라고 잠깐 두자. 그러면 X% 내렸으니까 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X라고 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B라고 하자. 그럼 판매량을 B라고 하면 B에다가 2X% 늘어나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X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을 내린 후 총 판매액이 원래 총 판매액이라는 건 저희 가격을 내리기 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A, B를 얘기하는 것이고 A, B보다 9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9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거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할까요? 일단 A, B 없애야죠. 일단 A, B부터. 필요한 거 없애고 여기 100 곱하고 여기 100 곱합시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X하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9분의 10에다가 100이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9 곱해버릴까? 9 곱해버리면 자, 9 곱하면서 여기 전기하자. 됐지? 이렇게 하면 200, 이렇게 하면 100. 그래서 100.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까지. 이렇게 돼서 5개. 됐죠? 5개? 5개. 맞지?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9만 하고 900 하고 신발. 이렇게 되고 5개. 자, 다 넘어오라 그러자. 다 넘어와. 제곱이지 900이지 넘어오니까 10,000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보다 작고 나간다. 2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일단 그냥 적읍시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3하고 6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됐다. 그지? 그럼 X값의 범위는 3분의 100 그 다음에 6분의 100 바뀌었다. 6분의가 이쪽에 오고 3분의가 이쪽에 와야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P하고 Q 더해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서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50인가? 그지? 얘가 3분의 50이니까 3분의 150이 되겠네. 3분의 50. 그래서 그냥 50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할만하네요. 이 숫자 좀 지저분한데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요거. 여기다가 100 곱했잖아. 여기다가 100 곱했잖아. 그러면 이게 곱하기 관계니까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했으니까 실제로는 얼마 곱한 거야? 공 몇 개 곱한 거야? 공 4개 곱한 거야. 응, 공 4개 곱해야 돼. 알지? 이거 가끔 선생님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했으니까 그냥 100 곱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은 이 상황이지. 더하기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 여기다가는 100 곱하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전개가 되는 거지만 곱하기 관계니까 이거는 각각 100을 곱한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보갈까? 그 다음 26번 한번 봅시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높이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대요. A의 건널비가 그랬으니까 이 건널비 구하면 되겠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이렇게 정육면체를 딱 그려서 이쁘지? 정육면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는 이제 B라고 하겠다 이거지. 이거의 건널비. 이렇게. 요거의 건널비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게 1.5 이상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식 세우면 되겠다. 그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A의 건널비부터 구해보자. A의 건널비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1. 골고루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하고 2X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거를 전체를 일단은 2배를 해준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2배를 해준 것이 건널비, B의 건널비니까 X제곱이 몇 개냐면 6개가 되겠죠. 얘는 B의 건널비 X제곱이 6개가 될 거고 이것이 1.5배 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맞습니까? 1.5배 이상이 되는 거.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정리 내가 안 해도 되겠다. 그지? 해봐. 내가 시간 줄게. 자, 됐어요? 볼까요?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썼습니다.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근해 공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써갖고 답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고 잠깐만 볼래요? 지금 이거 내가 주황 색깔로 일부러 써놨거든요. 얘를 왜 썼냐면 일단은 얘네들 자체도 길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0보다 커야 돼요. 다 0보다 커야 돼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일단 1보다 커야 되는구나라는 조건을 걸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해로 갖고 왔는데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최소값을 또 2 플러스 루트 6이라고 쓰면 또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문제 조건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길이가 하나가 1이란 얘기예요. 이게 1.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여러 개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길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요? 무조건 자연수여야죠. 1인 게 여러 개 모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이게 4. 얼마니까 자연수 5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답이에요. 자, 어렵죠? 난 이런 데서 좀 어렵다는 걸 좀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뭐야 그냥 식 풀면 되는데? 약간 이 생각으로 갖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답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 정확하게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괜히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꼭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잠깐 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28번 한번 볼까요? 이제 28번. 자, 다음에 해를 구하라 했는데 좀 특이한 점은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다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그죠? 예, 일단 위에 거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위에 거 얼마예요?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x로 묶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위의 식에서 0부터 3까지라고 해놨으니까 밑에서는 0부터 3을 벗어난 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둘이 교집합해갖고 겹치는 거 찾을 건데 0하고 3 벗어나는 걸 뭐하러 보겠어? 이걸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우스 기호가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가우스 기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우스 기호는 값이 같은 애들끼리 모으는 겁니다. 값이 같은 애들끼리. 다시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하자고? 값이 같은 수의 범위로 나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우스 기호를 접했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 절대값 나오면 기호 안에가 0 되는 값으로 범위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가우스 기호는 값이 같은 수의 범위를 나누는 거야. 값이 같은 수라는 건 뭐냐면 봐봐. 가우스 기호 x인데 얘네들은 여기가 최다 0. 얼마면 그냥 가우스 기호 얼마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애들끼리 다 모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1. 얼마면 니들은 1. 얼마면 그러면 다 1이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범위에서만 위의 식 때문에 0부터 3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0부터 1까지야. 방금 이거 했던 거 이거거든요. 0부터 1까지가 되면 x제곱에다가 가우스 기호는 0이 됐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고 또는 x가 루트 2보다는 크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그 절대값 풀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절대값 풀었을 때도 풀고 나서 주어진 범위랑 교집합했었죠. 왜? 이 범위 내에서만 놀아야 돼 라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교집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1보다 크고 음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교집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1부터 2까지예요. 1. 얼마면 다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하고 또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또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세 번째가 남았죠. 세 번째는 얼마입니까? 2부터 얼마까지? 3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3까지니까 x제곱에다가 가우스 기호 다 2.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양수가 되죠. 요거의 값을 찾는 거고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판별시켜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왜냐하면 이거 판별식 써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거 제곱할 거지. 요거 부호 바뀌지.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무조건 양수인 거야. 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 얘는 근해 공식 써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두 개로 써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 플러스 루트 3으로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교집합하는데 이거 음수니까 필요 없고요. 얘만 하시면 되겠네요. 얘하고 교집합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얼마니까 2. 얼마 이 사이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구나 해가지고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요. 여기 답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기호 값이 같은 애끼리 이렇게 기호의 값이 가우스 기호의 값이 같은 수의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어요? 네, 여기까지. 자, 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30번 갈게요. 자, 세 함수 f, g, h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해를 구하라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건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요 문제 별표. 자, 왜 별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뭐하고 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별표. 봐. 너무 큰가? 하면 끝날 거야. 잘 봐. 자, 간다. 뭐 찾는 거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FGH야? FGH야.
함수에서 부등식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이야. 쉽게 보자면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야. 봐봐. 볼래? 똑같은 x값을 넣잖아? 1을 넣었을 때 누구의 함수값이 제일 커? h의 함수값이 제일 큰 거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구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얘가 제일 위에 있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첫 번째인 애를 찾아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제일 아래에 있는 애를 찾아줘라. 그 그래프에서 그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h를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볼까요? h 먼저 표시해 볼까? h 어디 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볼래? 여긴 어때? f가 더 위에 있지. 같은 값을 넣었을 때 f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이건 아닌 거지. 여기는 h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맞네. 그래서 여기를 해당하는 부분을 꼬불꼬불꼬불로 좀 칠해볼게. 요게 h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넘어오면 얘가 더 위에 있네. 얘가 더 위고 얘가 제일 아래에 있네. 아,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보가 됐어. 그 다음은 누가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g가 위에 있어야지. 오케이, G. 알았어. 그 여기서만 표시하면 돼. 이제 답은 여기로 제한된 거야, 이제. G 어디 있어? 요거잖아, 그지? 여기네, 여기. 요게 돼. 그럼 여기에서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됐고, 이거보다 F가 더 밑에 있어야 돼. F가 지금 이거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F가 더 밑에 있는 거 맞네. 그치? 그래서 여기를 꼬불꼬불 칠할게.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는 어때? 여기는 F가 더 위에 있네. 그지? 요거보다 A 더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끝. 그래서 A부터 B까지가 답. 끝. 끝이야. 끝났어.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그냥 식을 하나도 안 써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의미를 알면. 의미를 모르면 이제 막 식으로 변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먼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그림으로 표시해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식이 없거든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너네들이 봐도 심플하지 그냥. 뭐 그냥 끝났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잖아. 뭐야 끝난 거야 설마?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정도로 간단해져. 근데 그림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2번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에서 해를 갖지 않도록. 자 해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서 겹치는 게 없다. 그럼 이거 해 구하고 이거 해 구하시면 되죠? 1차 부등식이네요. 1차 부등식 뭐 껌이죠 뭐. 넘겨. 요게 첫 번째 해. 됐죠?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이네요. 자, 수찬아, 요거 인수분해 되냐? 되죠? 네,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X값은 얼마하고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하고 A가 나오죠.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무슨 값 구하래? 이 센스도 필요해. 무슨 값 구하래? A의 최대값. 그럼 A의 최대값이면 이왕이면 얘가 더 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이야. 그치? 야, 이왕이면 A가 커야 되는데 얘보다 커야지. 얘보다 작은 걸로 큰 거는 아무래도 후보가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답은 이거다? 참고로. 그럼 이건 아니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죠? 근데 보기를 안 보고 생각했을 때 A의 최대값이면 난 이걸 먼저 하겠어. 이걸 먼저. 자, 그럼 첫 번째는 이걸 먼저 해보자고. 마이너스 3보다 A가 더 큰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그려보기 위해서 그리면은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해서 A까지가 온 거고 해가 존재하고 싶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를 여기다 얹었을 때 안 겹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어디 쓰면 돼요? 여기 쓰면 되겠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2A 플러스 1이니까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고요.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죠? 같아도 돼요. 둘이 겹쳐도 어차피 겹치는 건 없습니다. 얘 빵꾸 뚫려 있고 얘 아니니까 얘 칠해져 있으니까 둘이 겹쳐져도 어차피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죠. 그래 같아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A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맞나 본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될 거 없죠. 답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3이 더 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차피 성립하더라도 이거보다 작은 숫자 나오지 않겠어요? A가? 이거보다 작은 숫자 나올 거면 우리가 구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해볼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그냥 답입니다. 마이너스 2인 거. 이 정도 센스도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선생님 의도 이해됩니까?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출제 의도는 얘가 클 때 나눠서 풀기를 바란 건 출제 의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야, 이 최대값 구하려면 이거보다 이게 더 물론 이게 더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얘가 더 큰 걸로 하지 뭐 해서 나온 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삽질일 수도 있어요. 왜? 성립 안 하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 두 번째 거 하면 되죠. 어차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4번. 자, 봅시다. 자, 2차 함수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었고 fx가 만나는 걸 B라고 얘기하고 B에서 내는 수선의 발을 C라고 하고 둘레의 길이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GK라고 하는데 GK가 14부터 78 사이래요. 그냥 그럼 GK 구해와라 이거죠. 합시다. 자,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가장 중요한 거 뭐다? 2차 함수 가장 중요한 거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꼭지점 X. 왜? 꼭지점 X좌표 왜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X좌표를 한번 찍어보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K.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0이니까 이 길이가 K가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도 K가 되면서 C의 좌표 2K.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도 못 찍고 대칭축이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에 대한 그 대칭성에 대한 걸 써먹지 못하면 이 참수는 사실 잘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인 거야. 풀릴 때 물론 이걸로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둘레 길이를 구해 그랬으니까 끝났네. 여기 2K네. 끝. 그지? 그리고 이제 세로만 알면 되잖아. 그지? 세로인 얘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애야? 의미가? 2K를 넣었을 때 무슨 값? 함수값. 맞아요? 2K를 넣었을 때 함수값. 근데 이거 굳이 2K 넣을 필요 있어? 얼마 넣어도 돼? 0 넣는 게 훨씬 편하겠네. 0 넣었을 때 함수값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0, 0 넣으니까 K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끝났네요. 식 세우면 되겠다. 둘레의 길이 구하러 갈게요. 둘레의 길이를 GK라고 얘기했고 이 둘레의 길이는 그러면은 가로가 2K였고 그 다음에 세로가 K제곱 플러스 4였는데 둘레의 길이니까 요게 정확히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개하면서 2K제곱에다가 플러스 4K가 되고 플러스 8이 되면서 이 값이 얼마 이상? 14 이상. 그 다음에 78 이하가 되도록 하죠. 됐어요? 요거 갖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각각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풀까요? 요거 1번. 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 자, 두 번째는 이쪽으로. 이렇게까지. 그래서 둘이 교집합하는 거니까 결국은 K는 1서부터 5까지가 되겠죠? 수직선 그려볼까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1서부터 5까지. 왜?
K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의 키를 측정하는 태아의 개월수를 판별하는 기계가 있다. 이 기계에 내장된 태아의 개월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에서 X개월 된 태아의 키를 나타내는 식은 이거다. X개월 된 태아의 키를 나타내는 식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편하겠네요. 4개월 된 태아의 키는 이거 할 때 A의 값은 뭐야? 야, 얘는 너무 쉽다.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4개월 된 그랬으니까 X에다가 얼마 대입하란 얘기야? 4 대입하란 얘기네. 그치? 4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16에다가 마이너스 4A 제곱에다가 플러스 6A고 이게 키잖아. 이게 얼마 이상? 이게 신발 이상 22하니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거 풀라는 거 아니야? 문제 잘 읽으면 끝나죠. 문제가 4줄 5줄인데 지금 6줄인데요. 별게 없는 거죠. 3줄이 문제 설명이었어요. 그거 봐요. 벌써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천천히 푸시면 되겠네요. 자, 해보세요. 자, 같이 풀면서 끝냅시다. 걸렸다. 답이 안 나온다. 그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지금? 잠깐 기다려. 수찬이 여기까지 왔어? 안 되지. 요건 됐고. 안 되지. 봐봐.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얘 잠깐 함수로 해석하잖아?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Y 값이 지금 얘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허근이니까. 붕 떠 있는 거지. 그럼 항상 Y값 0보다 어떻겠어?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실수. 안 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다 0보다 크잖아. 자, 해석하는 거 봤어? 다시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푼 거는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판별식 하면 0보다 큰 거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여기랑 여기 근해 공식으로 찾았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그래서 여기를 근으로 썼던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쓰는 거니까. 그래서 y는 해놓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걸 해를 쓴 거야.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하고 안 맞나 아래로 볼록인데 붕 떠있지? 근데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찾는 거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모든 실수. 얘랑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네.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여기까지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 게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 나온 거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운 우리 2차 함수의 관계성하고 정확히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도 아마 이거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배우는 것도 배웠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훨씬 편하죠.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래요?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면 허근이네? 그러면 얘 그려보면은 x축하고 안 만나니까 붕 떠있겠네? y값 0보다 작은데 크거 같네? 모든 실수.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이해되냐? 이해돼? 이렇게 끝나야 돼. 그래서 답은 이거. 모든 실수니까.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3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8번. 자, 투스텝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40문제를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이거 우리 원스텝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원스텝에서 몇 번이었냐면, 원스텝에서 그거 기억나야 되거든요. 원스텝 맨 마지막 쪽에 그 함축판이라고 가르쳐 드린 거 있을 거예요. 함축판. 기억납니까? 예, 요거 그 얘기죠.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되고 싶다.
함축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대로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힘드니까 함수를 해석해서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야 두 실근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함수값 F0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니까 1-A가 되는 거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A는 1보다 작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은 여기가 되는 거고 자, 근해 공식이 앞대가리라 그랬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도 0보다 크다. 아유, 요건 당연하네요. 그럼 A가 0보다 크다 너무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점뿐만 아니라 한 점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것도 두 근이거든요. 사실은 그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하게 되면 A-B 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1-A가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5A가 되겠죠. 5A가 되고 넘어가니까 4가 돼서요. A 값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돼서 얘하고 얘를 지금 세 개 다 교집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교집합하면 지금 해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되면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요. 5분의 4는 1보다 작죠? 그래서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윤희야 몇 개 교집합하는 거야? 3개 교집합하는 거지? 그래서 3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5분의 4부터 1까지.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함축판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함축판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안 풀려요. 풀기 어렵습니다. 꼭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축판이라는 거. 이거를 이 문제 어디서 살짝 다뤄줬었냐면 뭐 조금만 좀 연관성을 갖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 다뤘지? 44쪽에 16번 보면 이거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x제곱을 갖다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워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었어. 왜냐면 어차피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 해서 제곱하나 어차피 양수 될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 아 여기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네 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 여기도 어차피 여기 이렇게 절대값 씌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됐어요? 왜 이걸 얘기하고 싶냐면 절대값 x를 갖다가 잠깐 t라고 치워달라고.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이제 절대값 x의 제곱에다가 2배에다가 k-1이고 절대값 x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k 플러스 1하고 k-4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둘이 더하면 이거 안 나와. 마이너스이 안 나오는 거지. 그치?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로 좀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렇게 봐주는 게 좀 편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다가 저거 다 t로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싶대. 서로 다른 내실근. x값이 4개. 이거 2차 방정식인데 내실근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t값을 이제 k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k값을 우르르 구했다 치자. k값이 정해져서 방정식을 풀게 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야, 나 2하고 3 나왔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t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난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x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여기다 넣을 거라고. 근데 치환한 거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하고 3이 되는 걸 찾으니 x값이 풀마 2하고 풀마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때문에 얘가 해가 2개씩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근데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4개 되잖아. 그럼 항상 4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t값이요. 하나는 2인데 하나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x값이 2가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얘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다? t값이 무슨 수로만 나와야 된다? 양수로만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아, 그럼 너는 어떤 거를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왜냐면 두 개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개 똑같으면 중근 나오니까 4개가 안 될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얘가 t축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면서 0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함축판이 보이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난 정리됐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해야, 아, 근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뒤에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뒷부분은 함축판이니까 우리가 연습이 된 부분이니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이거를 보고 얘 이렇게 해를 가져야 되는구나를 추론해내서 이걸로 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수학이 이래서 어렵죠,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산수 다 해놨고요. 계산 다 해놨고, 자, 40번이었고 42번입니다. 이제 42번. 자, 이것도 이제 함축판이죠. 자,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얘가 인수분해 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함수로 해석하셔야죠. 자, 그럼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있는 겁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있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써야 될 거고 1은 여기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또 뭐 하셔야 돼요? 함축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함축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번에 보시면은 값이 2개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을 2개 하셔야 돼요. 얘가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함축판 중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1번 첫 번째, 자,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그렇죠? 마이너스 2에 자, 이렇게 되고, 자, 2a 플러스 4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4에다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4a가 되고 작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리고 12가 되니까 a 값은 3보다 작구나. 아유, 계산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죠? 1도 해야 된다고요. 1도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거의 값도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왜? 함수값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a가 되고 작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면 5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 오케이, 두 개 다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됐고, 자, 두 번째 갑시다. 추계방정식 가야 되겠죠? 자, 추계방정식은 근의 공식의 앞대가리.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축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죠? 자, 왜냐하면 축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니까요. 두 숫자 다 하시는 거예요. 두 숫자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2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고 여기 2가 되면서 2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0부터 6까지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됐죠? 자, 세 번째 판별식 가야죠. 와, 엄청 길죠? 판별식 갈 건데 자, 얘는 a-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둘 거거든요. 이렇게 둘 건데 어떻습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같으면 돼야 안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여기 써 있죠. 서로 다른. 그렇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면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가 되고 자, 8a에다가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a제곱에다가 4a에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2, 6, 10이 마이너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또는 a가 2보다는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네 가지를 다 연립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수직선 그려보면 3보다 작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6 있죠? 0부터 6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작죠? 이렇게 가라 그러고 2보다 크죠? 이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교집합 3개 했으니까 2부터 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죠? 오케이. 자, 이해는 돼요? 이제 함축판 여러 번 해서 함축판 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순서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가 되고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로 꼭 해석해줘라? 함수로 꼭 해석해줘라. 함수로 해석하면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것이다.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면 오케이, 함축판 하면서 계산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도 뭐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정리하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투스텝입니다.